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삼성전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삼성전자를 단 한 주라도 들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 2030년까지 반드시 세계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운드리, 또 한 가지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체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약 30% 정도 차지를 하고, 그 이외 70%가 넘는 분야는 일반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30% 정도의 그 메모리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차지는 하고 있지만, 그걸로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향후 미래 독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1위를 할 수 있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인 그 비메모리 분야죠, 거기에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1위가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에선 파운드리도 물론 들어가겠고, 그리고 팹리스죠, 시스템 반도체로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로서 지금 반도체 칩까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는 부동이 또 1위죠. 그 스마트폰을 함으로써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는 AP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이 프로세서 AP칩 자체가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은 자체 칩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퀄컴, 삼성이 퀄컴의 AP까지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 같은 경우에서도 기린 같은 AP 칩이 있죠.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향후 미래의 폼팩터 혁신으로 스마트폰의 부동의 1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AP 칩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운드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파운드리는 초미세공정으로서 당연히 TSMC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히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이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 엑시노스 향방이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삼성이 지금 AP 칩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종합 반도체로서,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AP 칩에 대해서 파운드리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AP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세심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나노급으로 AP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미세 공정이겠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엑시노스가. 하지만 엑시노스를 내년에 갤럭시 S21에 탑재를 예상한다. 며칠 전이죠, 언론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5나노급 공정에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양산을 해서 내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프리미엄급에서는 애플이 독보적인 거의 추세죠. 하지만 삼성 또한 프리미엄급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연구원에 의해서 며칠 전에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이 사업부에서 지금 10월부터 엑시노스 2100 양산에 들어갔다며, 엑시노스 2100에 대해서 스마트폰 갤럭시 21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밝혔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올 연말이 돼봐야 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해야죠. 그리고 이 2100이 엑시노스 2100인지 엑시노스 1000으로 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지금 명칭도 확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엑시노스 1000이 될 수도 있고 21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사양이 아직까지 각각의 언론사나 그리고 연구원에 의해서 지금 나온 얘기가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엑시노스 AP라는 게 엄청나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 전자기기의 뭐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건 제가 앞에 말씀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뭐 하나에 속하죠. 삼성전자가 이 자체 AP 브랜드 엑시노스를 뭐 생산은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엑시노스 2100이 예를 들어서 7나노급 AP 엑시노스 990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제품으로 파악은 된다고 하는데 그 후속 제품이 뭐 엑시노스 2100인지 1000이 될지 그건 확실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엑시노스 여기 엑시노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엑시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시노스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 실망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지금 올 초죠. 올 초 2020년 올 초에 갤럭시 S20의 국내 판매분의 엑시노스 990이 아니라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뭐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엑시노스 990이 뭐 어느 정도 사양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스냅드래곤 865로 뭐 탑재됐다는 소식 자체도 뭐 상당히 충격이었지만 이 전통적으로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국내나 유럽, 남미행에는 보통 엑시노스를 보통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을 채용을 보통 했는데 암묵적인 틀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S20에 처음으로 그 틀이 깨진 것 같은데 지금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시스템 LS 사업부하고 핸드폰이 담당하는 무선 사업부죠. 이 간에 적지 않은 충돌도 뭐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삼성이 개발한 엑시노스 성능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아주 못 미친다는 것 확인하는 증거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엑시노스 1000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엑시노스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삼성이 스마트폰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뭐 OLED나 여러 가지 초격차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의 두뇌는 AP입니다. 이 AP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걸리죠. 껍데기만 바라봤다면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를 어느 정도 저도 보고 있었고 이 정도까지 돼야만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포기를 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절대 AP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엑시노스는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1위를 하겠다.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엑시노스가 모바일 AP CPU죠. 중앙 처리 장치하고 GPU 그래픽 처리 장치,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제가 향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NPU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건데 이거 역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AP에는 통신 모뎀, VPU 비디오 프로세서 유닛이죠. 그리고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그리고 ISP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이게 하나의 칩이죠.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통틀어서 AP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여러 종류의 시스템 칩이 집약된 비메모리 반도체의 총합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지금 삼성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둘째 지금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AP 최대 고객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모바일 AP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넘버원이 삼성입니다. 당연히 모바일 AP 최대 고객도 삼성전자이고 특히 삼성이 엑시노스 개발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한다면 삼성이 모바일 AP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퀄컴이 유일하게 됩니다. 퀄컴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삼성이 파운드리로서 퀄컴의 웬만한 지금 AP는 지금 거의 다 수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급인 875는 지금 삼성의 AP 엑시노스 2100이 될지 1000이 될지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삼성의 초격차 기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의 엑시노스를 견제를 하기 위한 퀄컴도 분명히 견제성이 있다면 수주를 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초격차 기술이 있고 자기네가 삼성의 파운드리로 당연히 수주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삼성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얘기를 하고, 그는 다시 파운드리하고 또 여러 가지 업체들과 어느 정도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관계까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이 퀄컴 말고는 지금 특별한 구체적으로 AP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은대가 없습니다. 설령 애플 자체가 지금 삼성하고 스마트폰 경쟁업체인데 애플이 자사의 칩을 지금 삼성한테 뭐 줄 일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뭐 화웨이 칩을 쓸 수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삼성의 성능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되게 분명히 될 겁니다. 하지만 엑스노스라는 경쟁 상대가 없이 스냅드래곤이 유일한 AP 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한테는 완전 슈퍼의 슈퍼을이 되겠죠. 삼성은 엄청나게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한다면 물론 받을 수 있는 퀄컴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퀄컴은 후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엄청나게 엑시노스가 중요하고, 엑시노스 대체용이 없는 유일한 스냅드래곤의 가격 경쟁에 의해서 삼성이 전혀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금 퀄컴이 퀄컴만 살찌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 자체도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지금 결코 모바일 AP 시장에서 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 갤럭시 20에 엑시노스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삼성의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솔직히 볼 수가 있는 게, 삼성이 전에 몽구스 팀을 해체를 했죠. 그리고 CPU 개발팀도 해체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분은 마음은 안 좋지만 자체 CPU 개발은 솔직히 포기는 했지만, 삼성이 그간 발열하고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지금 GPU가 있었지만 AMD하고 연합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삼성전자가 CPU 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GPU 전문 업체인 AMD로서 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전향적인 협력이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삼성이 CPU 사업을 포기하면서 자사와의 잠재적 경쟁 구도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AMD가 지금 전향적으로 GPU 사업에서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ARM이죠. ARM하고 말리 GPU 개발 협력도 어느 정도 중단이 되었지만, 반대로 CPU 개발 관련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ARM으로부터 CPU 설계를 위한 IS죠. ISA 명령어 집합제만 따로 구매를 하고, 개발은 삼성은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CPU 공동 개발까지 협업의 범위는 넓혔다고 하는데, 삼성이 CPU 자체 개발을 포기는 했지만 이로써 가장 큰 약점이죠. GPU 분야에서 AMD하고 협력도 가능하게 되었고, 퀄컴과의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서 퀄컴이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한테 안 준 건 아니죠. 줬습니다. 수주를 줬고,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정확하게 이러한 얘기들이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퀄컴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뉴스가 또 나와 있죠. 그건 제가 후반부에 했죠. 다시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AP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모바일 AP 진검승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하나의 변곡점도 될 것이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내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엑시노스 1000이죠. 2100이 될지, 그리고 스냅드래곤 875, 그리고 애플 아이폰 12도 10월에 나오지만 A14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A14 프로세서 AP나 삼성의 엑시노스 1000과 스냅드래곤 875 열심히 박터지는 성능 시험이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긱벤치라는 그런 데서 그 성능과 관련된 게 유출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이 자체가 시장 경쟁 구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AP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삼성으로서는 향후 스마트폰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AP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만 삼성이 어느 파운드리를 맞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력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로서도 당당하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엑시노스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엑시노스 자체가 지금 2100이 될지 1000인지 그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5G 통신 모뎀 AP와 통합한 보통 원칩 제품이죠. 모뎀과 AP가 뭐 보통 따로였던 엑시노스 990과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 지금 스마트 원가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 CPU 이 설계 자산으로 ARM의 코텍스 ARM의 뭐 설계 자산은 아무튼 테스트는 한다고 하는데, 엑시노스와 이 퀄컴 AP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퀄컴의 5나노급 AP 스냅드래곤 875나 뭐 엑시노스 2100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엑시노스 2100 이 자체가 2021년부터 뭐 상용화를 해서 기존보다 자체 AP 적용 범위도 뭐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뭐 엑시노스 990 점유율이 한 20% 수준을 그쳤다면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는 한국하고 유럽 출시 제품에서 뭐 엑시노스 2100이 채택이 되면 한 50% 가까이 뭐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엑시노스 이 1000이라고도 뭐 불릴 수도 있겠지만 이 5나노 기반의 EV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알려진 스펙을 살펴보면, 먼저 이 CPU ARM의 뭐 코텍스 X를 기반으로 한 CPU가 뭐 채용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ARM에 따르면 뭐 코텍스 X라는 기존의 버전이죠. 코텍스 A 78에 비해서 뭐 퍼포먼스는 약 30% 정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단에서 머신러닝이 2배 고성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GPU는 AMD의 라데온 기반의 GPU가 뭐 될 거라고 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스냅드래곤 86 대비 865 대비 한 190% 성능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875 성능이 865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될지는 하반 연말에 보면 뭐 알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치열한 승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모바일 AP죠. AP 시장 점유율이 퀄컴이 한 30%대 초반이었고, 미디어텍이 20% 중반, 그리고 이어서 뭐 14% 중반 정도 3위에 그쳤는데, 2020년에는 또 하락했죠. 이 이유가 갤럭시 S20 및 뭐 노트 20에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뭐 메인으로 사용한 결과도 물론 있지만, 이 AP 시장 점유율이 한 8.5% 이상 한번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뭐 연연할 건 없죠. 다시 또 정상 궤도로 분명히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엑시노스 1000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또 갑자기 또 불이 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가 또 나네. 그 엑시노스 1000이나 지금 스냅드래곤 875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A14 프로세서죠. 이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정보가 나왔는데, 스냅드래곤 875 엑시노스 1000보다 어느 정도 더 성능이 향상됐다고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 경쟁사인 뭐 퀄컴하고 삼성을 경쟁사로 보고 있는 거죠. 이 IT 전문 매체인 뭐 H테크에서 뭐 현지 시간 10월 4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아이폰 12에 들어갈 예정인 뭐 A14 바이오닉 칩셋이 긱벤치 점수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 긱벤치라는 게 실제 시나리오 시뮬레이터에서 부하를 이용해서 싱글코어하고 멀티코어 성능을 뭐 판별해내는 점수 시스템인데, 크로스 플랫폼 프로세서 뭐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여러분 뭐 자세하게 말 것까지는 없고, 여기에 보면 뭐 싱글코어도 있고 멀티코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보고 이 AP 칩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반적으로 뭐 유출된 거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의 엑시노스 1000이 스냅드래곤 875보다 어느 정도 성능 면에서 좀 우수하다가도 나왔지만, 하지만 애플의 A14 프로세스보다는 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절대적으로 뭐 100% 믿으면 안 가지만, 뭐 초기 개발 단계에 뭐 이 긱벤치 점수가 뭐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최적화가 뭐 부족해서 나타난 뭐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말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봐야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의 AP 자체가 스냅드래곤 875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 지금 팹리스 업체들이 하나같이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 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해외로 출장까지 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뭐 어느 정도 안주하는 게 아니죠.
M&A나 여러 가지 부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덜란드로 갔다고 하는데 뭐 네덜란드에 ASML사도 있죠. 그 내나 그 EUV 공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그쪽에도 뭐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들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분주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퀄컴이나 AMD 팹리스로서 우리하고 최대 고객사일 수도 있지만 퀄컴은 또 AP 칩으로서는 또 경쟁사죠. 하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 또 스마트폰 사업까지 뭐 뛰어든다는 이 얘기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도 뭐 다 세세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삼성이나 ARM을 뭐 견제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자기네들의 그 875 자체에 대한 뭐 쇼케이스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MD도 지금 전량 그 어떻게 보면 TSMC의 물량을 다 주고 있지만 지금 AMD 같은 경우 인텔의 CPU 그리고 엔비디아 GPU하고 딱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 구도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역할이죠. 근데 AMD가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자일링스 FPGA 그 선두 업체인 어떻게 보면 용도에 맞게 반도체 기능을 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뭐 최근 뭐 인공지능 AI나 뭐 GPU 경쟁사로 또 뭐 부상을 하고 있는데 뭐 네트워크 장비나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걸 뭐 바쁜게 뭐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 이걸 인수 합병을 하면서 다시 AMD 같은 경우도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RM을 인수하겠다. 지금 뭐 아직 확정은 뭐 났지만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도 지금 AMD, 퀄컴 분주하게 인수합병이나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적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당연히 AP에 대해서 안주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 없고 그리고 2021년 미래를 위해서 이 격변하는 이 반도체 세계에서 어느 누구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전자를 믿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여러분들하고 부지런히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AP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AP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합반도체로서 삼성은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AMD, AP나 그리고 뭐 향후 이미지 센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삼성은. 그렇다면 부동의 1위를 할 수 있는 게 내년, 내후년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삼성은 종합 반도체에서 1위가 된다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1위까지 전체로 따지다면 그 파이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1위도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삼성의 AP에 관련해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연말 그때 더 좋은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